안녕하십니까. 건축사와 함께하는 명품주택 체험하우스의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제주도 중에서도 또 남쪽 서귀포에 있는 힐링주택 서귀포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제주시가 있고요. 또 남쪽에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는데 서귀포 쪽은 특징이 남쪽에는 바다가 있고 북쪽에 한라산이 있습니다. 또 제주시는 반대로 북쪽에 바다가 있고 남쪽에 한라산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 건축을 할 때에 바다를 볼 것인지 한라산을 볼 것인지 여기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향이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조망을 위한 한라산이 북쪽에 있고 햇볕을 보는 해는 또 남쪽에 있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 서귀포 중에서도 상효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역 지구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 대지 면적이 218평,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43평, 연면적은 54평 정도 되는 중규모의 그런 목조 주택입니다. 용도는 당연히 단독주택이고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들 말로는 육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육지에서는 없는 여러 가지 인허가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같은 지목이 전인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를 구입하고 1년이 경과해야지만 농지 전용을 해줍니다.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땅을 매입하시게 되면 1년간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이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좀 일정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요런 스케줄을 잘 모르고 땅을 구입하시거나 건축을 계획하시면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 정도 미리 구입하시거나 허가가 완료된 토지를 구입하셔서 명의를 변경하는 이런 절차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보실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 한라산 조망이 있고 남쪽에 햇볕이 있고 또 타운하우스가 있는 앞집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 동쪽에는 옆집이 있고요. 사실 이 타운하우스 옆집도 다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했던 건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지중해식 건물들이 모여 있는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법규는 간단히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100%가 허용이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건폐율이 20%이다 보면 1층을 배치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대지 면적이 그나마 충분하기 때문에 43평 정도 충분히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제주도에는 육지에는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 보시면 생태 보전지구 또는 경관 보전지구, 지하수 보전지구 이런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라산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올라가면서 허가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래쪽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등급이 약간 내려가면서 허가가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가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 매입하시거나 건축 계획하시기 전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주도가 최근에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지나 건축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수관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수도 연결 가능한지, 뭐 동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원주택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대지인 경우에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수관은 육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주도의 토양이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토양 서향, 남향, 북향, 건물 면적 90평, 300제곱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토지 매입하시고 건축 계획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제는 건물 내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어떤 요구를 하셨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이 외관보다는 이런 내부 평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 주택의 건축주는 사실 이제 서울 쪽에 사업체도 갖고 계시고 주택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말이나 휴가 때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는 주택이라서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는 일단 1층은 안방, 드레스룸, 화장실 이런 이제 기본 세트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넓이의 거실 및 주방, 식당 오픈 스타일로 해서 좀 넓었으면 좋겠다. 또 천장도 2층까지 오픈 천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넓은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주부가 좀 개인적으로 뭐 차도 마시고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취미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취미실이 좀 넓은 발코니하고 연결이 됐으면 한다 하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아까 대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타운하우스나 옆집하고 어울리는 지중해 스타일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요구사항, 외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아서 이렇게 평면을 보시면 이 땅은 북쪽에 한라산 조망이 너무 멋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에는 멀리 바다는 있지만 다른 건물에 막혀서 1층에서는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평면 구성을 하면서 북쪽에도 오히려 창을 좀 많이 내서 한라산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그런 구성을 했고요. 또 거실과 주방, 식당 오픈에 대해서는 건축주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하나를 건너서 도로에서부터 토지를 분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토지의 모양상 현관은 동측에 있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길고 넓은 복도가 보입니다. 굉장히 깊은 공간의 볼륨감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걸로 들어오다 보면 거실이 2층 오픈돼서 공간이 확장되고 이런 공간적인 재미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평면적으로 또 거실도 많이 크지만 드레스룸이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많이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생활이 좀 옷이 많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 또 반영을 했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는 사진처럼 요즘에는 현관 창고를 굉장히 크게 두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수가 집의 평수도 있다 보니 현관 창고를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지금 뭐 이제 투시도상으로 2층까지 오픈 천장으로 해서 굉장히 높고 넓은 공간감을 주고요. 이걸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 외관은 지중해 스타일 약간 앤티크한 느낌이지만 내부는 모던하면서 깔끔하게 해서 공간의 볼륨감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구성입니다. 요거는 복도에서 거실을 본 모습이고요. TV 방향에서 주방 식당 쪽을 보면 2층 복도 또 주방 식당의 이런 깊이감, 또 여기 보이시는 창이 한라산 방향의 북쪽 창이 되겠습니다. 맞바람도 제주도가 약간 습하고 덥기 때문에 맞바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통풍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2층은 뭐 1층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범한 구성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서쪽에 취미실을 두고 취미실 앞에 보통 저희가 아파트 발코니가 폭이 1.5m 정도 됩니다만은 여기는 2m 40 정도로 넉넉한 발코니를 두어서 밖에 나와서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2층 복도에서 한라산을 볼 수 있는 2층 창도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독주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납을 위한 창고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층에 현관 창고도 두고 2층 계단실 옆에도 충분한 크기의 수납 창고를 두어서 수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는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구성, 외부는 지중해 스타일의 약간 앤티크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서귀포 주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건물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사실 그 앞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설계한 게 2년이 되어서 지금 설계한 옆집도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 또 건축주 두 분이 서로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또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설계를 또 연달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운하우스 또 옆집 주택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중해식 스타일의 주택은 같은 스타일의 집이 모여 있을 때 더 이쁩니다. 모던한 건축 설계인 경우에는 개성 있는 건축을 하다 보니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이쁜데 이런 지중해식은 같이 모여서 마을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건물의 가치도 올리고 건물도 이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외관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우측에 있는 게 기존의 건물이고 좌측에 있는 건물이 이번에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멀리 보시면 같은 건물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분은 거실 앞에와 주방 식당 앞에 좀 넉넉한 포치라고 하면 이렇게 지붕만 있고 벽이 없으면서 햇볕은 들고 비는 안 맞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포치라고 하는데요. 포치도 좀 충분히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거실 앞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포치가 굉장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건물도 볼륨감이 있어지고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방향을 조금 돌려서 보면 네, 서쪽에는 좀 창을 좀 줄였고요. 2층에 이렇게 취미실 앞에 넓은 발코니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돌리면 네. 이렇게 책 보고 하시다가 밖에 나와서 차도 한잔 하고 햇볕도 즐기고 하면 모든 사람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형적인 지중해 스타일의
지붕. 특히 이런 지중해 스타일일수록 지붕을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게 건물이 이쁩니다. 보시면 평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한라산 쪽 조망을 위해서 북측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좀 많이 냈습니다. 한라산을 각 방에서, 복도에서, 계단, 또 거실에서 이렇게 한라산을 좀 즐길 수 있게 했고요.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제주도이기도 해서 요새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 남쪽 정원만큼이나 북쪽에 이런 조그만 시원하고 그늘진 공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의외로 쓸모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북쪽에 조그만 데크 공간을 만들었고, 거실에서 북쪽으로 바로 나오면 남쪽하고 북쪽이 맞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동쪽의 모습이고요. 네, 전반적인 건물의 형태. 네, 이렇게 두 동의 건물, 여기 이제 좀 아쉽게 타운하우스의 모습까지는 같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지중해 스타일의 비슷한 모양의 지붕들이 모여 있는 마을 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상여동 주택입니다. 여기까지 건축사와 함께하는 명품 주택 체험하우스의 지성현 건축사였습니다.